시계를 197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격동의 70년대가 저물어가던 그 무렵, 여기 30살이 채 되지 않은, 정확히는 만 29세의 한 여성이 인생 최대의 모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우치아 프라다. 1949년생인 그녀는 밀라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딴 인텔리이자 이탈리아 공산당원 활동에 심취해 거리 시위에 앞장서던 골수 좌파 페미니스트였습니다. 심지어 5년 동안이나 마임을 공부하며 무대에 서기도 했던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부르주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가업을 떠안게 됩니다.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할아버지 마리오 프라다가 1913년에 세운 가죽 공방. 한때는 이탈리아 왕실의 트렁크를 납품하며 로고에 왕가 문장을 박을 정도로 잘 나갔지만 60여 년이 흐른 1978년 당시에는 그저 과거의 영광만 남은 늙고 지루한 가게에 불과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사치품은 여성의 족쇄라고 외치던 29살의 페미니스트가 왕실 문장이 박힌 캐캐 묵은 가죽 가방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녀에게 이것은 가업 승계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배반이자 굴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태생적인 거부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킬까를 고민할 때 젊은 미우치아는 어떻게 하면 이 고루한 럭셔리 문법을 박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명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틀고 조롱하고 싶어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패션 피플들이 열광하는 프라다의 지적인 아름다움은 사실 1970년대 이탈리아의 뜨거운 이념 논쟁 속에서 피어난 한 젊은 지식인의 반항심에서 시작된 셈이죠. 그렇다면 이 삐딱한 20대 후반의 초보 사장은 대체 무엇으로 첫 번째 테러를 감행했을까요? 최고급 가죽? 아닙니다. 그녀가 할아버지의 공방에 들고 온 것은 충격적이게도 군용 낙하산 천이었습니다. 나일론을 쓴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고 1980년대 초반 미우치아가 처음 나일론 가방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이랬습니다. 당시 럭셔리의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무겁고 부드럽고 비싼 가죽일 것. 그런데 공장에서나 쓰던 시커먼 공업용 소재를 명품관에 가져왔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지만 여기엔 미우치아의 운명적 파트너 파트리치오 베르텔리의 미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1978년 한 박람회장에서 처음 만나 서로 으르렁대다 사랑에 빠진 이 남자. 가죽 사업을 하던 그는 미우치아의 천재성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머리만 써.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그는 미우치아의 난해한 예술성을 든든한 자본과 비즈니스로 뒷받침해준 사업 천재였습니다. 그들의 합작품이 바로 1985년 세상을 강타한 포코노 나일론 백팩입니다. 군용 텐트나 낙하산에 쓰이던 얇고 질기면서도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고 튕겨내는 바로 그 방수 소재였죠. 미우치아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왜 비싼 가방은 모시고 다녀야 하지? 비에 젖어도 되고 바닥에 굴려도 되는 명품은 왜 없지? 이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은 부의 상징이라는 수백 년 된 공식을 깨부수고 실용성도 럭셔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철학을 선언한 사건이었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대중들도 곧 이 가벼운 해방감에 중독되었습니다. 로고 하나 없는 검은색 나일론 덩어리가 샤넬의 가죽 가방만큼이나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소재의 원가가 아닌 디자이너의 생각이 곧 가격이 되는 시대. 프라다는 그렇게 명품의 정의를 물짐에서 지적 가치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우치아의 도발은 고작 가방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방으로 돈을 번 그녀는 이제 옷장 문을 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옷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가방으로 대박을 터뜨린 지 3년 후인 1988년 미우치아는 39의 나이에 드디어 첫 번째 여성복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당시 패션계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80년대 말은 그야말로 관능과 화려함의 시대였습니다. 잔니 베르사체의 금장 장식이나 몸매를 꽉 조이는 섹시한 드레스가 미의 정답이라고 믿던 시절이었죠. 여성스러움이란 곧 남성에게 어필하는 매력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골수 페미니스트였던 미우치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성이 왜 꼭 그런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던 그녀가
런웨이에 올린 옷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섹시함과는 거리가 먼 두툼한 양말,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듯한 칙칙한 갈색, 촌스러운 커튼 무늬, 그리고 헐렁한 핏, 화려한 파티복 사이로 난데없이 등장한 이 투박한 옷들을 보고 평론가들은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어리둥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어글리시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점은 1999년 SS 컬렉션 평범한 기이함 쇼에서 폭발합니다. 그녀는 마치 70년대 낡은 주방 벽지 같은 기하학적 패턴과 탁한 녹색을 명품의 무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분류되던 것들을 일부러 선택해 조합한 것이죠. 미우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함은 매력적이다. 추함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롭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기존의 완벽한 아름다움은 지루하고 뻔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낯설고 불편한 것에는 인간미와 질문이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예쁜 옷에 질려있던 지적인 여성들이 이 기묘한 스타일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다를 입는다는 건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뻔한 미의 기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지적인 자신감을 입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렇게 90년대를 자신의 색깔로 물들인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콧대 높은 럭셔리 브랜드가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영역으로 말이죠. 1990년대 후반 거리를 휩쓴 선명한 빨간 줄을 기억하시나요? 미우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그녀는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만들던 손으로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만든 것이죠. 바로 프라다 스포츠, 지금의 리네아 로사 라인입니다. 당시 명품 브랜드가 운동복을 만든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프라다는 힐 대신 스니커즈를, 실크 대신 고기능성 나일론을 선택했습니다. 미니멀한 회색 옷깃에 붙은 가느다란 붉은색 로고. 이것은 곧 90년대 쿨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입는 에슬레저 룸의 시초가 바로 이때 탄생한 셈입니다. 그녀의 영토 확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미 1993년에는 자신의 별명을 딴 세컨드 브랜드 미우미우를 런칭해 소녀 같은 자유분방함을 풀어냈고 남성복 시장까지 진출해 전체 매출의 30%를 이끌었습니다. 프라다를 입은 남자는 화려하게 꾸민 멋쟁이라기보다 어딘가 지적이고 예술을 알 것 같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죠. 이 지적인 이미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설립한 프라다 재단은 브랜드가 단순히 가방을 파는 곳이 아님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난해한 현대 미술을 후원하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건물을 지으며 철학을 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프라다를 입는 것이 아니라 프라다가 제안하는 취향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지성 집단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던 프라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기에 변화의 필요성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2020년 7순이 넘은 미우치아는 브랜드를 위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한 동거를 선택합니다. 2020년 패션계 뉴스란이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7순이 넘은 미우치아가 자신의 왕좌 옆에 또 하나의 의자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벨기에 출신의 천재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패션계의 거물들은 자존심이 세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라프 시몬스 역시 서브컬처와 젊음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거물급 디자이너였으니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려 섞인 시선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우치아의 본능적인 감각과 라프의 날카로운 반항심이 만나자 브랜드는 급격하게 회춘했습니다. 프라다 로고를 가슴팍에 삼각형으로 크게 박은 단순한 디자인 하나로 그들은 다시금 20대들이 가장 입고 싶어하는 브랜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리나일론 프로젝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30년 전 미우치아가 처음 들고 나왔던 그 나일론. 이제 그들은 바다에 버려진 어망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 만든 재생 나일론으로 모든 제품을 교체했습니다. 품질은 똑같지만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요. 과거 자신들을 스타로 만들어준 소재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프라다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비싼 가방이나 특이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지가 과연 옳은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예뻐지고 더 완벽해지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프라다는 말합니다. 조금 삐딱해도 괜찮다고, 낡은 것이 더 편안하고 낯선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이죠.
진정한 럭셔리란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 그 자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곧 당신만의 스타일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공산당원 출신의 반항아가 만든 브랜드 프라다가 전하는 가장 지적인 위로입니다.